장테크가 뭐냐 그러면 코지. 아니 코지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나 안 해. 씨. 저 흥분하지 마시고. 아, 나도 어머니한테 그런 욕 들었는데 처음에 그 무슨 욕인지 몰랐어. 에이 먹고 놈의 새끼야 하면. 인간이 먹는 게 먹는 거 있어요. 거기서 보세요. 깍지는 말고. 수경 다리. 자 그러면 감독님 보호해 주십시오. 한마들이 하고 수경사하고 일도 연관이 없는데 이걸 왜 여기 갖다 놨느냐. 자, 이곳은 한라산 백제사입니다. 이곳은요 백제 힐링센터라고 여기 차에도 있네. 백제 힐링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이곳은 제주도에서 몇 없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불교 청년회에서 어젯밤에 여기 와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는데요. 요즘 템플스테이가 시작한 지 뭐 20여 년이 됐지만 힐링을 목적으로 한 템플스테이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니고 있는 그런 템플스테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런 도량의 템플스테이로 오신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고자 오는 것도 되겠죠. 자, 여기는 다른 절하고 틀려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도량입니다. 저기 보면 깨침터라고 있습니다. 저 안에 내부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요. 법당 내부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저기 대품체, 저기는 이제 차도 마시고 공양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신축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주도 교육청으로부터 이런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또 이제 소외된 학생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침터에서 이제 남쪽으로 보면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부는 저희가 어제 잡은 결과 아주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다시 했더라고요. 여기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템플이 끝나고 설문조사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얘기하니까 여기 사무장님께서 다 구비해 놓고 다 준비 중이고 다 이미 다 생각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여기 백제사에 템플스테이를 한번 오시면 좋은 힐링도 되고 가르침도 배워가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깨침터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깨침터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른 법당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요. 자, 위에 이렇게 보시죠.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채광은 이 영상으로밖에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백제사 템플스테이에 오시면 꼭 한번 깨침터 안에 들어와서 부처님을 친견하시기 바라겠고요. 부처님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장보살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새로운 지장보살님 모습 멋있죠? 저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면은 이쪽에는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고요. 관세음보살 밑에는 만다라도 열려 있습니다. 최신식 건물이라 그런지 이런 것들이 참 예술적으로 이렇게 조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화음 일승 법궤도라고 써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법성계를 써놓은 건데 자세히 보시면 법궤도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이어진 거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법궤도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도 시작.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이렇게 해서 선으로 쫓아가다 보면 법궤도가 되기 때문에 화강일승 법궤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부처님 기준으로 왼쪽이죠. 여기 보면 이제 신중 님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보통 보면 탱화로 모셔져 있는데요. 여기는 탱화가 아니고 이게 재질이 뭔지 나무인가? 나무에 조각한 것 같아요. 나무에 조각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덧칠을 해서 조금 이제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잘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신중님들입니다. 자, 여기 신중님 보시죠? 우리 매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해설사님, 이분 누구죠? 머리에 보시면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동의관이라고 하는데 동진보살입니다. 동진보살. 좌우에 보시면 이제 제석천왕과 천왕이 이렇게 모셔졌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삼면 팔길에 내가지고 대제국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사의 신중이라는 특이한 그 모습을 이렇게 놔두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부처님 기준에서 우리가 보면 왼쪽이 되는 거죠. 왼쪽에 보면 이렇게 보통 이게 한문으로만 쓰여 있는데 여기는 또 친절하게 한글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혼단이라고도 하고 영가단이라고도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를 모시고 여기서 천도를 시켜주는 그런 위대한 장소이기도 하죠. 자, 가운데 보시면은 이 그림은 극락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상생을 하고 상품 중생쯤 하고 계신 거고, 여기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이고요. 관세음보살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대돼지보살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언뜻 봐서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극락인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우리가 나중에 극락에 가지 않습니까? 극락에 가게 되면 이렇게 연꽃 속에서 이렇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락세계에 가면 태어나는 방법이 엄마 뱃속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연꽃에서 화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제사 내부 깨침터 내부를 전부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백제사에 있는 배품체입니다. 배품체는 글 그대로 봐서 보시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무슨 보시? 먹을 것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 공간입니다. 내부를 잠시 우리 사무장님한테 허락을 맡아서 내부를 잠시 출연해 보겠습니다. 신식 건물이라 물이 깨끗합니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내일 여기 사찰 음식 체험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을 이렇게 놔 있고요. 보통 때 여기서 공양을 합니다. 저기 창 보이시죠? 공양을 여기서 하시고, 여기는 차담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스님께서 여기 앉으셔서 맛있고 향기 좋은 차를 대접해 드리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여기 마음껏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품체 안에서 바라보는 밖의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노래도 나오고요. 참 좋습니다. 간초 이렇게 사단법인 백제 힐링센터 교육감님이 감사패를 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밖의 풍경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왼쪽에 깨침터가 있고 저기 템플스테이관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방사가 이제 4군데라서 최대 수용 인원이 한 방당 3분씩 해서 12분 정도, 4분씩 하면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4분이
자기에는 조금 좁은 듯해요. 그래서 자, 방산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가 끝나고 청소를 해놨기 때문에 무지 깔끔한 상태겠죠. 자, 이렇게 여기 저 썼던 이불은 여기서 이렇게 썼던 이불과 템플 북은 여기서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다시 배치를 할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방사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기 보일러로 되어 있어서 밤에 무척 따뜻했습니다. 겨울인데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인데 불 한번 켜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이제 막 한 데라서 되게 깔끔해요. 이잖아. 그 주춧돌로 이 집이 평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뭐 부엌이나 화장실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유적이 중요하다. 여기에 유채가 과작해지면 진짜 예쁘긴 하다. 오더라고 그 만드는 애들이 이거는 원래 코스가 아니잖아요. 원래 코스. 왜 코스거든요? 왜 코스? 아무 말해도 해보게. 영상 촬영하는데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 이 항공 유적지에 상관없어요. 아 항공역도 설명해 드릴까요? 예. 한번 해보시죠. 예. 영상 촬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여기 저기 저 항파들이라는 말은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항바들이. 예. 그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지역 주민 원로들 말 들어보면 저 위쪽이 장태코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장태코. 예, 장태코 들어볼 수가? 아, 장태코가 뭐냐? 아니 장태코. 장태코가 뭐냐 그러면 코지. 아니 코지가 아니라고요. 코. 아니라고. 나 안 해. 씨. 저 흥분하지 마시고 아, 영상 흥분됩니다. 찍고 있습니다. 영상. 아 알겠습니다. 이게. 이때가 예. 흥분하면 되겠습니까? 아 왜 자꾸 저 쓸데없는 말 아, 태클 들어오면 됩니까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너무 따뜻해서 좋아. 예. 장태코가 뭐냐 그러면 그 우리 항아리 뚜껑을 뒤집어 장항. 장태. 장태. 어. 장태가 뭔데? 거기에다 항아리 뚜껑. 어. 장항 뚜껑. 이분이 제일 낫네 그래도. 거기에 그 한쪽을 툭 터가지고 만든 그걸 장태코를 엽니다. 아. 그러면 거기다가 물이 봐야지 일로 흘러내리잖아. 그러면 여기 지형이 항아리처럼 물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이다 해서 항바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문으로 소리 나는 대로 쓴 게 항파둘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항바들이다. 예. 잘 받으겠습니다. 해서 아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 소나무 이쪽으로 보이는 게 내성이에요. 아, 요. 예, 이게 내성 자리입니다. 여기 내성 자리. 예, 이게 내성 자리인데, 이 저기 저 김통정 장군의 이 삼별초가 성을 쌓는 방법은 사실은 이렇게 석축으로 쌓지 못하고 시간 때문에 자갈 밑에다가 자갈을 깔고 흙 넣고 또 일정 부분 되면 또 자갈을 깔고 흙 넣고 해서 성을 쌓았어요. 이게 이제 내성 자리고 이제 우리가 사진 찍을 그 위치 그걸 바로 외성입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평수가 얼마나 되냐 그러면 약 27만 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자리였고 이 여기에서 그 1273년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는 제주도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돌초가 여기서 전멸을 하면서 바로 탐라 총관부가 설치가 되고 몽골의 직할 통치를 받게 돼요. 예, 우리가 국사 시간에 공부해서 쌍관 뭐 그리고 탐라 총관부 이런 식거 얘기 들었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몽골의 직속 통치를 받았다. 무려 100년간. 그래서 제주도에는 옛날에 형님네 세대들은 그런 욕 안 들었어. 이 몽골 놈의 새끼야. 이게 얼마나 그 몽골 사람들한테 제주도민이 침이 치열하게 당했는지 뼈가 묻혀가지고 나도 어머니한테 그런 욕 들었는데 처음엔 그 무슨 욕인지 몰랐어. 에이 몽골 놈의 새끼야 하면 아 이게 무슨 열전데 이 몽골 놈의 새끼야 위욕이었어요 이게. 그 어린애기들 그 몽고 반점 거기서 나와 아시죠?
맞아, 그 얘기는 들으긴 해놨어. 예, 그걸로 쓸데없는 저 얘기는 자제해 주세요. 그 회장이 몽둥이 보면 몽고만 좀 있어요. 한번 벗어 보세요. 깝니까? 깎지는 말고. 그래서 몽고반점에 대한 얘기는 그 네이버에 물어봐 그래. 확실하게. 중국집에 가서 집에 가서 물어보시고 예, 그러면 이제 그 100년 동안의 일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게 사실은 몽고는 어떤 식으로 점령지에 대한 정책을 썼냐면 일반 말단 병사들에게도 점령지에서는 이제 5호 5가구가 몽고 병사 한 명을 책임지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뭐 모든 거 자기 거야. 거기 있는 여자들이든 뭐 가축이든 5가구에서 한 병사를 이렇게 책임지는. 그렇게 되면 병사들도 목숨 걸고 싸울만 하지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5가구. 예예예. 5집이 한 차분에 한 놈을 못 죽이는데. 아, 죽이시면 아닌데 와요? 그렇게 해서는 가능하겠지만 몰살 당하겠지. 제주도민 전체가. 그래서 그때 이제 약 몽고 병사들이 약 150명 정도가 이제 처음에 있었는데 요 사람들이 100년 동안 제주 여인들과 혼인해서 아기 낳고 하면서 특권층이 하나 생기게 돼요. 바로 반몽 반제주. 반은 몽고인, 반은 제주인. 이 사람들은 굉장한 특권층으로 금수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제주도민의 피, 노력, 땀이 다 있었고 딱 100년 동안 그 지배하에 있다가 100년 후에 하도 이 사람들이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고려 최고의 장군 누구? 최영 장군이 바로 여기 오셔서 이 몽고 병사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목호의 난입니다. 그리고 목호의 난이 끝나고 고려도 멸망하고 새로운 조선이 개국을 하게 됩니다. 목코인 하니까 목코인 하니까. 목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네이버도 보면 목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목자가 무슨 뜻이냐면 목동할 때 그 목자. 그러니까 몽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로 했던 게 말을 키우고서 자기네 나라로 올려보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자기네 나라가 누구냐? 원나라. 몽고가 세운 나라 원나라. 근데 원나라를 멸망시킨 게 명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에 말을 조금 올리게 바치게 되니까 반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열심히 자기네가 키운 말을 자기네 나라를 무너뜨린 왕국에 이제 말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말썽이 많았죠. 네. 이거는 주춧돌을 안 담다해. 그러니까 모양이 좀 틀리져갖고 다른 거하고. 여기는 수정 사실로 돼 있네. 수정사지. 여기에 이제 수정사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수정사지라고 나와 있는 거는 잘못된 거고 여기 태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그 당시 1400년에 제주도에 3대 사찰이 있습니다. 3대 사찰 1번 법화사 2번 수정사 3번 원당사. 그래서 이게 3대 사찰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규모가 이제 서귀포에 있는 법화사가 노비가 약 280명이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사격이 컸었고 그 다음이 수정사인데 이 수정사는 노비가 약 1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 노비가만 130명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절이었는데 이 절이 어디 있었냐면 순두부엔 짬뽕 옆에 그 물 나는 데가 있어. 왜 거기? 외도맛이? 네. 아. 거기가 수정사였어요. 예예. 근데 그러면 왜 이 수정사에서 출토된 이 귀중한 유물이 여기 왔느냐? 거기가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지금 흔적조차 없습니다. 보관될 데가 없었는데 사실은 제주불교에서 이걸 수용을 했어야 돼요.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 좀 찝찝하긴 하지만 관음사 같은 데서 뭔 말하냐, 왜 아무 연관이 없는 항포들에 갖다 놓느냐, 불교 유적이기 때문에 관음사에 갖다 놔라.
지금이라도 요구를 해서 갖다 놔야 된다고 하는 게 제 판단이고 제 주장입니다. 그렇잖아요. 항파두리하고 수정사하고 일도 연관이 없는데 이걸 왜 여기 갖다 놨느냐. 법화사도 넓으니까. 차라리 법화살 갖다 놓는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제주불교계에서 조금 신경 써서 역사가 있는 법화사에 갖다 놓는다든가 우리 제주불교의 중심지인 관음사에 갖다 놓는다든가 해서 이런 보호 조치가 좀 필요한 유적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정사 지인은 여기가 아니고 그 외도동에 있는 거기고, 예, 거기에서 추출된 유물들을 여기 가서 보관하고 있는 거는 우리 제주의 불자로서 참, 예, 안타깝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럼 여기 저 아까 저둘하고 예. 모양이 틀린데 이거 좀. 예, 이건 뭐 저도 건축 좀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예, 기둥을 세웠던 주춧돌이고 예. 이거는 심초석이라고 해서 중앙에 주심초. 예, 주심초가, 중앙에. 예, 예, 중앙에 놨던 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예. 중앙이 기반이 튼튼한 해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옆으로 해서 중앙이라면 어디 주춧돌 양네 기둥에서 오는 거고. 그 지금 고려 시대 절이기 때문에 예. 목탑식이 된다는 겁니까? 예, 고려 시대 절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중앙에 기둥이 있었던 예. 중심되는 돌이지 않은가라는 거 생각인데 요거는 제가 큰 자신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외의 돌들은 주춧돌이 예, 확실합니다. 지금 이 돌을 보시면 법화사에서 나온 주춧돌과 예. 수정사에서 나온 주춧돌이 달라요. 예. 왜 그래서 법화사를 자꾸 장보고하고 연관이 있느냐 그러면 법화사에서 나온 돌들 재료가 제주 돌들이 아니에요. 제주가 제주도가. 제주도의 말이에요. 그거 제주 현무암이고. 현무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법화사의 역사적인 가치가 더 뛰어나죠. 아니 어떻게 했길래 육지에서까지 돌을 갖고 와서 이렇게 절을 지었을까? 1269년에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말인데 돌적이는 이게 목조 건축에는 반드시 이 문에 들어가는 그 밑에 돌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가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돌적입니다. 구멍이 막 있네. 여기 기둥이 박히고 네. 문을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문 끽끽 소리 나는. 그렇지. 문. 예. 문 기둥 그러니까. 이게 돌적이라고. 그렇죠, 부르는 돌적입니다 거구나. 이게. 엄청난 유물이네. 이거 진짜 다 고려 시대 유물들. 고려시대. 다 제주도 돌이네. 이것도 다 그 절에서 나온. 아닙니다. 요거는 항파들이 유적입니다. 한파들이 유적. 예. 돌적이 오늘 처음 알았네. 혹시 뭐 필요하신 분 예, 저 필요한데 들고 가지를 못하겠네. 자, 오방색으로 갑시다. 오방색. 가겠습니다. 333. 그 오방색은 어저께도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홍기찬 형님께서 예, 오방색에 대해서 앞으로 무대로 나가주시고 예. 근데 회장님 오방색은 원래 유교에서 나온. 아닙니다. 근데 오방색은 보면 그 무속인들도 이렇게 막. 예. 그냥 그걸 이제 불교에서 인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방색을. 왜냐하면 일단 설명 듣게 마시. 아름답잖아. 예. 잠깐만요. 감독이 큐 해야 없어. 그렇게 막 하지 마세요. 아니, 나 뭐, 유튜브를 처음 예, 촬영해서 예. 좀 감각이 없네 진짜. 자, 레디 액션. 자, 이해하시고 이렇게 삽니다. 여기 보면 오방기라고 있습니다. 오방기는 우리 불교에 사용하는 그 단창에도 같은 그 역할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오방색이라고 그러죠. 이제 단청, 예, 붉을 딴 풀을 청해서 붉은색, 청색, 그 황색, 흰색, 검은색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 종류를 이제 쓰는데 이것은 불교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게 아니고 보통 이 일반 문화에서 사용된 것을 아마 불교에서 차용했다고 아마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방기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방위를 나타내는 이게 기록, 북방은 검정색, 남방은 붉은색,
동방은 푸른색, 서방은 흰색, 중앙은 황색. 이렇게 해서 이제 전투 시에 이렇게 각각 적군인지 뭐 정군인지 후군인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 깃발로 표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끝일까? 네. 이왕하는 지목에 저 3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숫자 3 저 이렇게 날로 먹기는. 이 3은 잘 모르겠습니다. 3은 왜 3인지. 3은 저기 써졌어요. 어디? 군기. 군기가 빠졌네. 많이 빠졌네. 고려시대 부대를 나타내는 기. 요 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군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 고려 시대의 부대를 나타내는 기로. 부대기는 그 병령이 전열에 위치하여 권위나 위엄을 상징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고려 시대의 부대를 나타내는 기로 고려 시대 전쟁 시에 부대기에 창을 꽂아 사용하였다. 이 창의 오방기는 한마디로 창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시로 청색 그 아니 빨간색 저 초록색처럼 약속인 거였구나. 저 요거에 보충 조금만 해드리면 가운데가 황색이라 해. 중앙. 예, 저 써줬잖아요. 중앙에 황색. 중앙은 예, 황색이고요. 중앙 그러니까 그렇게 중앙은, 약속을 해서 예, 사용했던 거. 중앙은 가운데가 노란색인 거는 예. 약속이 이거는 예를 들어 노란기에 병사들이 서 있으면 이건 중앙국인이라는 네, 뜻이지. 네. 그래서 뭐 이걸로 신호를 하면 돌격하라 이런 거. 검은 걸로 하면 저 북쪽을 뜻하거든요. 예, 북쪽. 예. 그러면 북쪽이 뭐가? 검은색. 뭐 후군. 후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당연히 평소에 훈련을 했겠지요. 근데 이것도 보면 우리 사천왕에 나와 있는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예. 사천왕. 그게 좌청룡, 우백호 뭐 우리 그 사천왕에 나와 있는 색깔하고 다 동일하고 센터가 노란색인 이유는 금색이 센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센터니까. 근데 원래 불국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해서 사천왕하고 이게 같이 있어요? 사천왕이 보면이 그 경전에도 사천왕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경전에는 사천왕의 색깔에 대한 건 없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유추하느냐? 중국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북다문천왕은 검은색을 칠하고 실질적으로 디테일한 사천왕문에 가면이 이렇게 칠해 있죠. 사천왕들 피부색이 다 틀립니다. 톤이.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보면 물론 사천왕사의 그 사천왕이 오래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칠하고 막 하게 된 건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사천왕후는 저 인도나 원래 그 불교 그 발생지 그런 데부터 있습니다. 경전에도 사천왕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과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런 색과 어떤 뭐 지물 이런 게 확실하게 좀 정립이.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뭐 통일신라 시대 사천왕과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 임진왜란 후 사천왕들의 지물이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이 사천왕이 북쪽이 맞다, 이 사천왕이 동쪽이 맞다. 이게 확실하게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나름 이렇게 많이 연구해 본 결과 대충 지금 감을 잡아가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사실 시간이 좀 있었으면 그 책 낼 때 그 사천왕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다루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너무 바쁜 관계로 1차 책을 냈고 아마 다음에 하게 되면 불교의 탄생 배경부터 해서 조금 다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교재에도 들어가서 이제 제주시에 있는 불자들 교육용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주로 삼별초도 외세에 대항했다. 나는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외세에 굴하지 않고 자주국 독립, 자주국가 이런 자주국방 이런 논리로 이 항모 유적지를 굉장히 신성시해서 직접 여기도 왔다 가기도 했었어요. 네, 왔다가 예예예. 박정희 대통령이 왔다 가면서 왔다 갔습니다. 아침에 만난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인가 올 때 여기 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여기 보면 아. 신문이라는데 신문이 무슨 어, 순수한 순국회색.
순국열사, 그리고 의료울. 그런 예, 그 의비유다 여기. 예. 의비, 의비. 예, 예. 그러네. 의롭게 순국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숟가락은 무지 잘 어울리셔야겠네. 다 해놓으니까. 아니 이게 해석하자면 끝까지 해석을 잘 해주면서 중간에 허닥 말아버리면서 그럼 내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건방진 제자는 잘 해봐야 돼. 돌려차기를 해주고 싶지만 내가 한 대 더 맞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백제사를 둘러보았습니다. 제주 사찰은 이제 육지 사찰과는 다르게 천년 고찰도 아니고 이렇게 볼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기도 부처님 가르침이 엄연히 살아있는 그런 도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백제사에 꼭 오셔서 한번 템플스테이를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뭘 찍을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내키는 대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 편안하고 건강하고 복덕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또 앞에 또 나란히잖아. 나란히야. 어디 들어가? 중간에 여자분이 하나 왜 올라는 또 올라오래? 앞에 그건 아니고. 아 뒤에 색이 없어 이래 없어 이래 없어. 중간에 없네 없어. 답장을 무의미하게 좀 하니까 우리 각자 부처님 시인을 하나씩 따라 해보려고. 자, 이동합시다. 자, 지금 김태근이 아무말 잔치라고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성도 이후 45년 됐습니다. 동안 농담 이거. 괜찮아 하시는. 빨리 해. 계속 해야지. 좀 그만하려는 줄 알고. 담배. 아직 그렇게 안 되나 보다 지금. 사진 찍고 있어. 그 기사님께서 컷해야 우리가. 빨리 컷해 주세요. 네. 지금 또 안 추냐? 살얼음이 지금 찾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기찬이 형님이 한 말씀 하세요. 예, 아무 말 한마디. 됐어요 이렇게 하니. 토스. 그 불자들이 이제 가끔 그 절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불교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아시는 분이 대답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불교 부처를 가르치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시는데 한 번 더 되새기는 겁니다. 아 추워. 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얘기해줘야죠. 올라가서 연희하면 안 될까요? 추워요. 저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저는 관계 없습니다. 저는 뭐 거. 이도 지금 이제 저- 해주세요. 올라가서 됐죠? 사진. 네. 아우 예. 아우 추워. 씨. 아, 햇빛 난.